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는 저 파주 쪽 사시죠? 예. 경기도. 느끼셨어요, 지진? 네, 느꼈습니다. 느끼셨어요? 컴퓨터가 좀 흔들리고 의자가 흔들리는 느낌들. 야. 가족들 다 느꼈는데요, 같이. 제가 둔한가요? 저는 서울에서 못 느꼈는데 경기도 분들도 느끼시고 서울에서도 지금 느꼈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재난 문자는 받으셨어요? 재난 문자는 못 받았고요. 이게 그 국민안전처가 통상 이제 지진 피해 규모 4.0 이상에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예. 1차 지진 때는 반경 120km, 2차 때는 한 200km 밖의 지역까지 아마 그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부는 2G나 3G망을 쓰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재난 문자를 못 받았을 수도 있다. 2G, 3G는 못 받고, 그다음에 네. 200km를 넘어선 지역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쪽 분들은 하나도 못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럼 아까 그 포항 분이 못 받으신 건 그분 핸드폰에 뭔가 설정 같은 게 달릴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 막혀 있거나 예. 그거 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예. 근데 아니, 저는 어제 정도 규모였으면 200km 넘어서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게 일본 같으면 미리 사실은 지진 예보를 하잖아요. 예. 예보를 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다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거거든요. 예. 대응을 하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 어제 저는 아침에 지금 그 페이스북을 오면서 보다가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지진 경보가 오고 울리는데 예. 야자해라, 기다리라 또 방송했대요.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뭐 주변 지역인지 자건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들이 나도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해서 그냥 휴대폰 들고 가방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뭐 나오더라고요. 물론 과잉으로 반응해서 불안을 조장할 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영향이 있는 지역, 위험한 지역까지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아이들 문자에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해서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그 얘기 나옵니다. 예, 재난 문자 시스템은 이번 다시 한번 꼭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 지진이 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못했고 그렇습니다. Y뉴스는 다른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오늘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난해 개봉한 천만 영화 암살이 있었죠. 그런데 암살과 비슷한 장르의 영화가 다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 밀정이라는 영화가 지금 인기몰이 중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암살과 밀정의 공통점은 비슷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무장투쟁을 이끌어온 의열단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의열단. 예, 그래서 영화 암살과 밀정, 왜 의열단에 주목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영화 밀정이 그 암살하고 비슷해요?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시대상이나 영화의 소재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영화를 보면서 암살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거든요. 가장 닮은 점은 항일 무장투쟁 조직으로 일제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의열단 문제, 그리고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예. 이 등장한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화의 결이 다릅니다. 소재는 항일 무장투쟁이고 의열단을 다루지만은 암살은 좀 화려해 보이는 반면에 밀정은 조금 어두우면서 사실에 접근하려는 점이 다릅니다. 여하튼 두 영화 모두 의열단이 나오는. 네. 왜 한국 영화가 지금 의열단에 주목하는 걸까? 오늘의 Y 왜입니까? 그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흥행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영화 평론가 오동진 씨는 의열단은 비장미가 있고 숨겨진 역사인데다 직접적이고 순교적인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 좀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김지훈 감독도 그 밀정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실제로 있었던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토대로 당시 의열단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엮어서 극화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스파이, 왜 서구 냉전 시대에 스파이 영화들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그런 정도의 좀 우리 독립운동에서도 그걸 접근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역사학계에도 그런 시각인데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은 의열단 활동 자체가 영화 소재로 삼기 좋은 암살, 파괴 이런 것이고, 그렇죠. 김원봉 단장도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영화 감독들에게는 매력적 인물이었던 것 같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술에서는. 네.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거기. 두 번째는 뭐죠? 일제 강점기의 어두웠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게 영화 제작사나 감독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점들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마치 일제 강점기 같다고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광복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일제 부역자들의 자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참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죠. 여전히 잘 살고 근데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예. 정부는 일본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조차 제대로 안 하는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고 또 나서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들 때문이 아닌가. 영화평론가 황진미 씨는 건국절 논란도 있지만은 일제 강점기 당시의 독립운동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해방 전후사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전부 말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영화 제작사나 감독들은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학계나 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것도 예. 그럼 두 번째 이유하고 좀 맥락상 통하는 얘기인가요? 네, 통하긴 하는데 이제 상명대 주진호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영화 암살과 밀정이 보여주는 이런 서술과 인식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암살과 밀정을 통한 의열단에 대한 관심은 그에 대한 거부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는 정부나 권력이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영화에서라도 그런 걸 가르치라는 것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관 영화 암살에서부터 의열 단원들의 이야기가 단골 소재가 되면서 잊혀졌던 독립운동가들의 재조명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해야 할 일을 영화가 떠맡긴 하지만은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일환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근데 네. 그 의열단이란 조직이 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경찰서에 폭탄 투척하고 요인 암살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나요? 이런 질문들. 실제 많이 했죠. 그래요. 경찰서, 조선총독부 그리고 식민 수탈 창구였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대한 폭탄 투척들이 이어졌거든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1920년 9월에는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사건, 예. 1921년에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 예. 그리고 1922년에는 상해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살해 기도 사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926년에는 동양 척식회사 나석주 이거 그런 게 있었죠. 그럼 김원본 선생이 우리한테 이렇게 안 알려진 건 네. 월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런 그런 게 그 있는 역사를 거죠? 지우려고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의열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암살, 파괴 이런 거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까? 1919년 3.1 운동이 어쨌건 좀 평화적인 운동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실력 양성론 혹은 외교론에 의존한 운동 방식의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 11월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은봉 등 독립운동가 13명의 주도하에 의열단이 조직이 되는데 예. 의열단은 암살, 파괴, 폭동 등을 중요한 운동 전략으로 채택을 합니다. 애초부터, 예. 처음부터. 그 의열단의 이념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 이게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의열단 이름 자체가 그 의열단의 공약 10조의 1위 이거거든요. 천하의 정의의 사, 이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 예. 정의의 의, 그리고 명렬히에서 열을 따와서 의열단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를 속된 말로 국뽕 영화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암살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이런 류의 영화도 그럼 그런 범주로 봐야 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 암살은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면서 상업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밀정은 암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예. 관객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뽕 영화라면 참 500만 넘기기가 잘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단체 관람을 막 몰고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주영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밀정이 일제 강점기를 다루는 어느 정도는 메시지 있는 영화다. 예. 그런데 이게 강요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강요처럼 느껴지면 국뽕 영화가 된다. 계몽하려고 하면 예, 그건 싫었다. 강렬한 느낌을 절제하면서도 가장 대중적인 화법을 통해서 예. 관객들이 이 이야기에 설득 당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영화를 보면 상당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도. 암살 밀정 왜 네. 이렇게 의열단을 다룬 영화가 많아지는가 오늘 Y에서 짚어봤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200km 반경 내에 사는데 그리고 저 2G, 3G 폰 아닌데 문자 못 받았어요. 재난 문자 이런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나중에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권영철 기자가 좀 맡아서 해주세요. 혹시라도 아마 사람들이 차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 더울 때 하도 무더위 문자가 많이 와서. 취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